평생 다시 건강 프로젝트 건강백세 스페셜 2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도 역시나 허리가 아픈 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마련했습니다. 최근에 허리 질환 환자들의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면서 이 허리 통증, 협착증, 디스크가 더 이상 어르신들만의 전유물이 아니게 됐습니다. 모든 연령층을 아우를 수 있는 디스크와 협착증의 근본적인 치료 방법에 대한 이야기 2부에서 풀어드릴 거니까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전문의와 직접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도록 상담 받아보실 수 있도록 저희 전화와 문자 계속해서 열어둡니다. 02-2000번에 4939번 전화 남겨주셔도 되겠고요. 샵 2034 문자를 통해서도 궁금한 사항 남겨주실 수가 있으니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유튜브 매일경제TV 실시간 방송 채팅창을 통해서도 함께 보실 수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자, 건강백세 스페셜 2부 함께 하실 전문의부터 바로 소개해 드립니다. 네, 건강백세 스페셜 2부도 하주경 신경외과 전문의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2부도 좋은 말씀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이제 점점 허리 통증, 디스크나 협착증으로 고생을 하는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다라는 이야기 앞서서 나눠봤는데 척추관 협착증 어떤 질환이고 그리고 또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저희가 알면 또 이제 미리미리 또 예방도 가능할 것 같아요. 증상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척추관 협착증은 척추관이 좁아지는 질환을 뜻하는데요. 우리 인체 척추에 보면은 뼈 뒤쪽에 이렇게 신경이 다니는 통로가 있고 이 통로를 척추관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척추관은 노화가 됨에 따라서 이 뼈들이 퇴행성 변화를 겪어서 뼈가 두껍게 자라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뼈 마디 사이에 붙어 있는 얇은 인대가 있는데 이제 그 인대를 우리가 황색인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노화가 됨에 따라서 뼈 마디 사이가 또 좁아지게 되면 이러한 황색인대들이 정상보다 두껍게 자라나면서 이 신경이 눌리게 될 수가 있고 이렇게 좁아져서 신경이 눌리게 되면 이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초기에는 엉치가 아프거나 그리고 골반이 아프거나 그런 증상이 생길 수가 있고 허리에서 신경이 다리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제 신경이 압박이 되면은 다리가 저리고 그리고 이제 보행거리가 점점 짧아질 수가 있습니다. 가다 쉬다 반복을 하셔야 되기도 하고 그리고 협착이 심하신 분들은 자세가 특징이 허리가 이제 이렇게 앞으로 자꾸 숙여지세요. 왜냐하면 협착이 있는 경우에 이제 생체역학적으로 허리를 구부릴수록 척추관이 넓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똑바로 피면 아프니까 보상 동작으로 자꾸 허리가 꼬부장하게 구부러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신경이 이제 점점 눌리게 되면은 신경에는 혈액순환이 떨어지고 손상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감각이 둔하거나 시리거나 이런 증상이 생길 수가 있고 또 신경에 오랫동안 협착이 되다 보면 이 신경의 변화가 일어나서 모래사장 위를 걷는 듯한 느낌이 들거나 발바닥에 뭘 붙여놓은 듯한 이러한 이상 감각이 생기게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발바닥 이상 감각까지 이어지는 경우에는 증상이 더 악화가 된 거니까 이제 허리에서 보내는 신호들, 다양한 신호들 지금 증상들 이야기를 나눠드렸잖아요. 이러한 증상들, 그러니까 몸에서 보내는 신호들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이런 증상들이 나타난다 했을 때 빠르게 병원에 가셔서 치료를 받는 게 너무나 중요해 보입니다. 자, 치료를 받아야 할 텐데 어떤 치료 방법들이 있을까요? 네. 협착증은 여러 가지 다양한 치료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환자분의 상태와 증상에 맞게 치료하는 건데요. 협착증이 있을 때 대부분 처음에는 약물 치료, 그리고 물리 치료, 그리고 운동 치료, 그리고 아픈 척추의 또 주사요법 이런 1단계 치료들을 많이 할 수가 있고요. 사실 대부분의 협착증 환자분들은 이렇게 가벼운 치료만 하셔도 증세가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협착증이 특징이 노화가 됨에 따라서 점점 병이 진행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협착이 진행이 되면 될수록 다리 저림과 혹은 감각 이상이 심해질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약물, 물리치료, 뭐 운동치료가 효과가 없게 되고요. 그래서 다들 이제 바로 뭐 수술을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요즘은 대부분은 수술보다는 이제 비수술적인 치료 중 하나인 이제 시술을 많이 받게 됩니다. 시술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신경 성형술, 풍선 확장술, 고주파 감압술, 기타 뭐 여러 가지 비수술적인 치료들이 있는데요. 이런 치료들은 협착증이 심하지 않을 때는 효과가 좋고요. 그리고 환자분이 건강하실 때는 이 치료만 하더라도 증세가 좋아지는 경우가 많은데 협착증이 또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심해지게 되면 협착증이 악화가 될 수가 있고 그런 경우에는 결국은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이제 수술이 필요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에 비해서 달라진 차이점은 협착증이 있으신 분들이 수술이 필요하게 될 경우가 대부분 나이가 많으신 고령인 경우가 많고요. 또 협착증이 중증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술이 필요한 환자분들이 또 그만큼 수술에 따르는 위험도도 과거보다 증가가 됐기 때문에 수술을 해야 되지만 또 수술을 하기가 또 많이 고민이 되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들을 극복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의사들이 많은 치료법들을 고안했는데요. 과거에는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절개하고 수술을 해야 됐다면은 점점 의학 기술이 발전이 되고 테크닉이 좋아지면서 지금은 절개를 하지 않고 척추 내시경으로 척추관을 들여다보고 근본적인 원인 치료를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치료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알려드려 볼까 합니다. 네. 네. 이제 수술에 대한 부담감은 사실상 나이와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이제 큰 수술이 두려워서 일단 병원에 가면 수술을 하라고 할까 봐 병원까지 안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허리 통증 좀 참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더 악화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진행 단계 좀 말씀을 주셨는데 척추 내시경이라는 방법 큰 수술이 아니라 척추 내시경이라는 방법이 있다고 하니까 저희 이 시간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이야기 듣다가 더 궁금한 사항 생기시거나 아니면 나도 큰 수술 말고 좀 간단한 방법의 수술을 원하는데 좀 상담을 나눠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계속해서 전화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저희 02-2000번에 4939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단일공 내시경 어떤 치료 방법인지 좀 자세히 알아볼게요, 원장님. 네. 그 단일공 척추 내시경 치료는요. 허리에 단일공 구멍 하나만 뚫어서 내시경을 이용을 해서 치료를 한다라는 뜻이고요. 지금 보시는 바처럼 환자분의 허리를 절개하지 않고 내시경 장비를 투입을 하고요. 제가 이 내시경 장비로 카메라로 환자분의 좁아진 척추관을 자세하게 들여다봅니다. 그러면 제가 카메라로 보면서 협착증의 원인을 내시경을 통해서 제거를 합니다. 두꺼워진 뼈 일부도 제거할 수도 있고 신경을 누르고 있는 협착이 원인이 되는 황색인대도 일부 제거를 해서 협착 원인의 제거를 해서 척추관을 뚫어주고 그리고 신경을 복원시켜주는 치료법이고요. 이 치료법은 수술과 시술의 장점을 다 갖고 있는 치료법입니다. 그래서 수술처럼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을 할 수 있음과 동시에 시술처럼 절개하지 않고 빠른 회복과 적은 위험성을 양쪽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치료법이고요. 그래서 최근에 나이가 많고 기저질환이 있어서 일반적인 수술로 치료가 까다로운 경우에 일반적인 수술로는 치료가 부담이 될 수 있는 경우에 이 치료법이 기존의 수술법을 많이 보완할 수 있는 좋은 치료법이고요. 최근에 고령화 사회와 그리고 중증 협착증 환자가 많아진 시기에 최근에 국내에서는 이 치료법들이 최신 치료로 많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네. 다음 내용도 또 계속해서 이어가 볼까요? 네네네. 네네. 그래서 이 치료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기술적인 거를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네. 좁아진 척추관을 정확히 들여다보고 협착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 기구 직경은 0.7mm고 아주 작은 광섬유 작은 카메라가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사물을 아주 정확하게 볼 수가 있고 끝에 여러 레이저 고주파 장비랑 여러 정밀 기구들이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은 과거에는 없었고 최근에 의료 기술의 발달로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치료법이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 치료법이 가장 최신의 그리고 가장 최근에
개발된 치료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최근 방법이기 때문에 그쵸. 당연히 뭔가 업그레이드 됐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단일공 내시경일 겁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이제 장점들도 방송 중에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번에는 좀 예후가 좋았던 사례를 통해서 이 방법에 대한 얘기를 좀 자세히 나눠 볼까 합니다. 62세 남성분의 사례 확인을 해 볼까요? 네. 62세 남성 중장년층이시고요. 네. 최근에 이런 분들이 진료실로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협착증이 과거에 있었는데 과거에는 이제 1단계 치료로 호전이 잘 되셨던 거죠. 1단계면 동네 병원 다니면서 물리치료도 하고 약도 먹어보고 통증이 좀 심할 때는 주사도 하고 그러면 잘 지내셨던 거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2달 전부터 통증이 부쩍 심해지고 저림도 나타났는데 그 증상이 오른쪽 엉치 골반에서 다리 뒤쪽으로 내려오시는 거죠. 그래서 사진을 보시면은 요추 4번과 5번 사이에 신경이 다니는 통로 척추관이 까맣게 좁아지는 모습이 보이게 되고요. 저렇게 신경이 심하게 눌리게 되면은 보행도 힘들고 서 있으면 힘들고요. 신경이 눌려서 피가 잘 통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제 감각이 무디거나 저림이 나타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내시경으로 치료를 하셨고 이 좁아진 4번, 5번의 척추관으로 내시경을 투입을 하고요. 제가 좁아진 척추관 안쪽을 내시경 카메라로 들여다보면서 신경을 누르고 있는 이 협착의 원인을 직접 제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막힌 하수구 뚫어주듯이 척추관이 하얗게 복원이 돼서 뚫려 있게 되고요. 그리고 단면도 상에서 협착이 되면서 신경이 삼각형으로 색깔이 어둡게 눌려 있던 부분이 지금 이 파란 원 안에 보이듯이 하얗게 타원형으로 보이게 되고 신경이 정상 크기로 복원이 된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인이 해결이 돼서 신경이 복원이 되어야만 눌려서 아팠던 저림과 그리고 감각 이상이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네. 단일공 척추 내시경이 예후가 좋은 사례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협착증 진단을 받고 계속해서 악화가 된 겁니다. 5년 동안 계속해서 악화가 됐기 때문에 좀 증상이 심하고 그리고 또 이제 많이 아프셨을 텐데 단일공 내시경을 통해서 좋아졌던 예후가 좋았던 사례 계속해서 이제 살펴볼 거고요. 저희 계속해서 또 전화 접수도 받고 있으니까 02-2000번에 4939번 통해서 전화 고민 남겨 주시면 잠시 후에 하주경 원장님의 무료 상담 나눠보실 수가 있습니다. 허리 아프신 분들 허리 통증 참으면 이렇게 방금 전의 사례처럼 계속해서 악화가 되는 거니까요. 통증 더 심하게 키우지 마시고 하루빨리 치료 받아보실 수 있도록 하주경 원장님의 상담 받아보시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어서 또 다른 사례도 확인을 해볼까요? 네. 이번 사례는 72세 여성분이시고 요추에 3번과 4번 사이에 협착증이 있으셨던 분의 사례인데요. 이분은 이런 경우도 최근에 많이 보는 사례입니다. 이분의 이제 증상이 없어서 그 병력을 보시면 예전에 요추가 4번하고 5번이 안 좋아서 과거에 수술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그래서 사진을 보면은 요추 4번과 5번은 골유합술이라는 수술을 해서 고정이 돼 있고 유합이 돼 있는데 이 수술을 하고 나서 시간이 5년 내지 10년 지나게 되면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우엔마디 혹은 아랫마디가 협착이 또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정된 부분의 그 위에 부분에 움직임과 스트레스가 가중화되면서 이쪽 부위가 협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점점점 수술하고는 좋다가 이제 10년 전에 수술하고 좋다가 2년 전부터는 다시 엉덩이부터 골반으로 통증이 오시고요. 허리신경이 많이 눌려 있어서 신경의 혈액순환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랫동안 벌서듯이 쭈그려 앉으면 다리에 피가 통하지 않아서 다리가 남의 살 같고 저리듯이 실제로 허리신경이 눌려서 당김과 저림, 발바닥에 감각 저하가 나타났습니다. 다행히 걸을 때도 다리가 질질 끌리고 무거우셨고요. 잘 때 다리가 경련이 나고 쥐가 나서 너무 힘들어하셨어요. 주사나 약물 치료 그리고 또 좋다는 치료를 다 전국 방방곡곡 다니면서 받았지만 효과가 없었고 결국은 이제 예전에 수술했던 병원에 찾아가서 예전에 수술한 교수님하고 상담을 했는데 그 교수님은
에, 이 부분도 예전과 같이 나사못 넣는 수술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소견을 들으셨죠. 그래서 엑스레이 사진을 보면은 과거에 수술한 부위에 이 위엔마디의 협착이 이런 식으로 있었는데 협착이 너무 심한 경우에는 단면도에서 어디가 신경이고 어디가 척추인지 모를 정도로 이게 까맣게 맥혀 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최근에 이제 이런 분들이 많으시죠. 수술 받고 이후에 다시 나빠지신 분들. 수술을 안 해봤으면 모를까 저 수술을 한번 하고 나서 회복 과정이 굉장히 힘드셨나 봐요. 그래서 다시 수술을 하기가 너무 싫은 거죠. 그 경험을 다시 또 하기가. 그래서 계속 버티던 와중에 이제 내시경 치료를 받으셨고, 그래서 이분은 절개하거나 나사못을 다시 넣는 방식이 아니고 척추 내시경으로 3번, 4번 사이에 척추관을 들여다보고 신경을 누르고 있는 이 협착의 원인을 제거를 했죠. 그래서 치료 이후를 보시면 신경길이 하얗게 잘 뚫린 게 보이고 있고 단면도에서 완전히 까맣게 막혀 있던 척추관이 하얗게 넓어지면서 좁아졌던 신경이 잘 복원이 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분도 하고 나서 이틀 있다가 퇴원을 하셨고 한 달 정도 재활하고 보행 연습하셔서 궁극적으로는 증상이 많이 나아지셨고요. 그리고 지금도 관리 잘 하고 계십니다. 네. 네. 예후가 좋았던 사례 쭉 확인을 해 보고 있는데 이는 이제 고정 유압술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이제 치료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컸고 그래서 이제 미뤘던 건데 요러한 방법 좀 간단한 방법의 단일국 내시경을 통해서 그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또 예후가 좋은 사례가 됐던 이야기 나눠 봤습니다. 이어서 46세 여성분의 사례도 확인해 볼게요. 네, 그 협착증이 주로 노인분들에게서 많이 발생을 하긴 하지만 요즘은 이게 중장년층 젊은 분들도 많이 생기고 있고요. 이 경우는 협착증뿐만 아니고 이제 급성 디스크도 같이 동반이 됐던 경우예요. 신경이 잘 내려가다가 요추 5번과 천추 1번 사이가 까맣게 좁아져 있고 디스크가 뾰족하게 돌출이 돼서 급성으로 통증이 심해졌던 케이스고요. 오른쪽 엉덩이랑 허벅지 뒤쪽 통증이 심해서 제대로 걷지를 못하고 휠체어를 타고 오실 정도였고요. 통증이 이렇게 심했는데 이분이 좀 탁했던 거는 그 아들이 고3이었는데 수능 시험 전전날에 이렇게 심하게 통증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내일 모레 수능인데 밥을 해 먹여야 되는데 그 걱정을 많이 하시던 환자분이고 그래서 이제 이 경우에 좀 빠른 회복으로 정확한 치료를 위해서 내시경을 했고요. 내시경으로 들어가서 협착 원인도 해결함과 동시에 내시경이 장점이 고주파 레이저로 요 디스크까지도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진이 오른쪽 하지 뒤쪽으로 가는 신경이 많이 눌려 있었는데 이제 내시경 치료 이후에는 까맣게 눌려 있던 신경길이 이렇게 하얗게 잘 풀려 있게 되고요. 그리고 신경 쪽으로 돌출됐던 디스크 탈출증도 이렇게 밋밋하게 정상적인 모습으로 해결이 됐고 단면도 사진에서도 시술 전에는 오른쪽 하지 뒤로 가는 신경이 보이지 않았는데 치료 이후에는 신경이 잘 복원이 된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치료하고 나서 다음 날 퇴원을 하셨고 그 네. 다음 날 이제 수능 시험 때 아들 아침도 챙겨주고 응원도 네. 해주고 이렇게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네. 예후가 좋은 치료 사례를 확인해 봤는데 그렇죠. 요즘에 이렇게 젊은 환자들이 늘어나는 이유가 운동 중에 급성 디스크 파열을 겪기 때문입니다. 20 대도 30 대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나는 젊으니까 괜찮아. 나는 허리 건강 자신 있어.' 이렇게 자부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허리 건강 늘 유의를 하시고 그리고 허리 건강에 이상 신호가 왔을 때 또 다양한 치료 방법에 대해서 검토하고 나한테 맞는 치료 방법을 찾아보는 게 참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한테 맞는 치료 방법에 대한 도움은 하주경 원장님이 또 조언 주실 수가 있으니까 02-2000번에 4939번 전화 남겨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단일공 척추 내시경 좀 구체적인 특징들 저희 또 마무리로 들어볼까요? 네. 이 단일공 척추 내시경 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좀 자세하게 좀 더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그 사실 이 치료법은 제가 예전에 학교를 다니거나 제가 예전에 전공의 생활을 할 때 그때는 접할 수가 없었던 치료법인데요.
환자분들이 점점 삶의 질이 중요해지고 회복 과정을 빠른 치료를 원하게 되면서 이제 의사들이 점점 좋은 치료법들을 고안하게 됐고 과거에는 근본적 치료를 위해서는 열고 크게 하거나 나사못을 고정을 하는 수술만 있었는데 점점 이제 치료가 점점 작아지고 기술 발전되면서 절개를 하지 않고 비절개로 한다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수술처럼 근본적인 협착의 원인을 해결을 하는데 절개를 안 하기 때문에 여러 시술의 장점을 같이 보유를 하는 거죠. 마치 우리 뭐 하이브리드 자동차처럼요. 그래서 부분 마취라든지 수면 마취로도 그리고 허리만 마취해서도 치료를 시행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절개를 하지 않으니까 이 실혈이 거의 없어서 그러니까 피가 거의 나지 않기 때문에 수혈을 할 필요가 없고 그에 따라서 수혈에 따른 합병증 부작용도 거의 없는 편이고 그다음에 이런 앞서 이러한 시술의 장점들, 비교적 안전한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고령이라든지 만성 질환자, 뭐 심장에 스텐트가 있다든지 혹은 투석을 하시는 분들의 환자분들에게도 절개하는 수술이 위험할 수 있겠지만 절개를 하지 않고 내시경으로 하게 되면은 치료가 가능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근육을 보존하면서 치료를 하고 그리고 허리에 임플란트나 나사못을 박지가 않기 때문에 보통 시술하고 나서 하루 이틀 되면 퇴원도 가능하시고요. 전반적인 회복 속도가 빠른 장점이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단유공 척추 내시경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저희 계속해서 더 궁금한 사항 있거나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02-2000번에 4939번으로 전화 나눠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건강 백세 스페셜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전화 상담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하겠고요. 02-2000번에 4939번으로 전화 주신 우리 당산동의 83세 아버님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네, 아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아버님 허리 아파서 너무 많이 힘드시죠? 원장님 연결 네. 도와드릴 테니까 좋아질 수 있는 네. 방법 도움 받아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증상을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예, 제 아내가 83살인데요. 네. 저기, 다리가 이제 아파가지고, 주사를 맞았어요. 무릎이 아파서. 네. 그런데 하여튼, 그걸 맞고 나니까 그 알츠하이병이 있거든요. 어떤 병이요? 알츠하이병. 알츠하이머. 치매. 네네네. 그래서 그걸 맞았더니 마비가 와가지고, 움직이질 못해서 업고 이렇게 가다가 업으려고 하니까 다리가 고관절이 부러져 버렸어요. 아이고, 네. 네. 그래가지고 하룻밤을 이제 자고 바로 병원을 갔어야 되는데 하룻밤을 자고 병원에 갔더니 이상하게 고약하게 부러져가지고 수술을 못 한다고 체력도 약하고 그래서 수술을 못 하고 지금 재생 병원에 있거든요. 네네. 그런 경우에 수술은 안 되겠죠. 제 생각을 좀 수술이 말씀을 드릴게요. 네. 네. 좀 되게 안타까운 경우인데요. 이 경우는 허리 협착증과는 무관한 상황으로 보이고 고관절이 골절이 돼서 고동이 안 되시는 상황이고 고동이 안 되다 보니까 누워만 계시다 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거든요. 뭐 당연히 체력도 빠지고 폐합병증이라든지 혹은 식사 잘 못해서 생기는 문제도 생기고 뭐 심지어는 못 움직여서 욕창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또 수술을 해줘야 되는데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매우 딱한 상황인데 제가 외과 의사이긴 하지만 이런 사연을 들을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파요. 어떻게 도와드릴 수가 없는 환자분과 보호자분이 이겨내셔야 되는 상황이라서 근데 일단
제가 오늘 말씀드린 그 협착증과 관련한 질환은 아니시고 이 경우에 허리에 관련한 치료나 수술은 환자분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은 힘내시고 또 보호자분인 이제 남편분께서도 건강 관리 잘 해서 할머니 케어하다가 또 보호자분이 또 같이 나빠지는 경우도 많이 보거든요. 네. 예, 건강 관리를 할아버지께서 좀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네, 예. 이렇게 해서 답변 드렸고요. 네, 정말 우리 음. 어머님도 아버님도 또 건강 잘 챙겨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머님의 빠른 회복 또 바라해 볼게요, 아버님. 자, 02-2000번에 4939번 계속해서 전화 상담 이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전화는 군포에서 전화 주셨어요.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어머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혹시 우리 어머님의 연령을 좀 여쭤봐도 될까요? 아, 지금 올해 70세가 돼요. 아, 네. 70세 어머님이시고 좀 구체적인 네, 상담 위해서 우리 하주경 원장님 바로 연결 도와드릴게요. 상담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가 불편하세요? 허리가 네. 아파서,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허리가 조금 아팠는데, 그냥 견딜만 해서 견뎠거든요. 작년이 아니고 몇 년 전부터요. 그랬는데, 먼저 어디 지인 집에 가서 밥을 먹고 내려오는데 15층이 엘리베이터 고장났어요. 그래서 거기서 막 뛰어 내려왔거든요. 밤이라서. 그리고 난년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소녀 가서 땅바닥에서 노느라고 좀 많이 놀아주고, 그리고 또 그 다음날 또 걸을 일이 좀 많이 걷고 이랬더니까는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한의원 가가지고 계속 치료를 받고 있거든요. 추나 치료도 하고 약물 치료도 하고 한의원에서. 그리고 작년에도 허리가 아파가지고 주사만 한 5번 맞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허리가 아픈 게 아니라 엉치에서부터 이 서해부 쪽에 그리고 발목까지 막 저리고 아프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약은 먹고 있어요. 군포에 있는 가까운 그 병원 가가지고 약을 지어다가 지금 2주치 지어다 지금 먹고 있고 한의원 치료 계속 받고 이런데도 이게 집에서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 허리가 너무 아프고 음, 아무튼 많이 아파요. 네네네. 많이 속상하시겠어요. 네.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음, 지금 보니까 이제 예전부터 허리가 좀 아프셨는데 당시에 아마 협착이 있기는 했지만 심하진 않았기 때문에 그럭저럭 잘 지내시고 또 허리가 또 괜찮으니까 15층에서 엘리베이터 고장 나면은 또 올라가고 내려가기도 하셨던 거고 또 허리가 또 그 당시는 나쁘지 않았으니까 또 손주랑 놀아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이는 아직은 뭐 비교적 많은 나이는 아니에요. 70세면 젊기는 하시지만 그래도 허리가 노화가 되고 또 앞서 말씀드린 이렇게 급하게 뛰어내려오다가 손주랑 놀아주다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허리에 좀 무리가 오게 되면 협착이 어떤 계기로 확 심해질 수가 있어요. 예, 사람의 몸이 이렇게 단계적으로 나빠지는 사람도 있지만 그 단계를 두세 단계 뛰어넘고 한꺼번에 확 나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 환자분들께서 많이 속상해하시죠. 내가 얼마 전에만 해도 잘 다녔는데 요 무리하고 나서 갑자기 나빠졌다라고 하시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1단계 치료들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한의원 다녀보시고 추나요법도 받아보시고 뭐 추나요법은 물리치료 일종으로 저는 봅니다. 그리고 주사치료도 5회나 하셨고. 근데 이제 주사치료를 5회를 하셨다고 한 거는 사실은 이거는 이제 어느 적정 범위를 넘어서서 좀 많이 하신 편인데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협착증이 갑자기 빠른 속도로 악화가 되면서 엉덩이 다리까지 저림이 생겼다면 이제는 1단계 약물, 주사, 물리, 주사, 뭐 재활치료는 효과가 없다고 보셔야 되고요. 예, 지금부터는 MRI 검사를 해보고 그리고 비수술 치료, 그 다음에 수술 치료를 다 할 수 있는 의료기관 그리고 의료진을 만나서 MRI 결과를 토대로 깊은 상담이 필요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어떻게 치료할지도 중요하지만 향후에 또 어떻게 악화를 막을지에 대한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사는 이제 5번 정도 하셨으면은 너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 주사는
염증, 통증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진통제, 마취제, 스테로이드를 섞어서 척추에다가 주사를 하게 되는데 이때 쓰는 약 중에 스테로이드라는 약이 한 두세 번 쓸 때는 몸에 무리가 없지만 세 번, 네 번, 다섯 번을 쓰게 되면은 이 약이 부작용을 만들어요. 대표적인 부작용이 골다공증, 그리고 당을 올릴 수가 있고 면역을 저하시킬 수가 있고 또 협착증의 내성을 만들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신경과 주변 조직의 유착을 초래해서 오히려 나중에는 증상을 악화시키고 향후에 시술이나 수술을 하게 될 때 치료를 더 까다롭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보통 6개월이나 1년 그 기간을 봤을 때 한 세 번 정도는 해도 되지만 뭐 연달아 많이 맞는 것들은 나중에 우리가 왜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는다 그러죠. 일을 크게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내용을 잘 고려하셔서 근처 병원에 가서 검진도 받아보고 한번 자세하게 또 좀 더 큰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이렇게 해서 답변 드렸고요. 네, 원장님 이야기처럼 이제 주사 치료도 적정한 시기가 있는 거고 횟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5회까지 맞으셨다면 더 이상 주사에 의존하지 마시고 또 더 효과가 좋은 우리 또 시청자분에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치료 방법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02-2000번에 4939번 다음 전화는 62세 아버님 관악구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예, 안녕하십니까. 아우, 네. 반갑습니다. 허리 때문에 너무 고생이 많으시죠? 네네. 빨리 좋아지셔야 되니까 또 치료 계획에 도움 받아보실 수 있도록 하주경 원장님 연결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15년 전에 3, 4번 척추 유압수를 했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다리가 자꾸 왼쪽 다리가 힘이 약해지고 다리가 붓고 그러고 오래 걷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좌측만 그러세요? 네. 이 증상이 과거에 15년 전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은 그때는 증상이 달랐나요? 기억이 나세요? 15년 전에도 다리가 저렸고 많이 걷지를 못할 정도로 힘들어서 수술을 한 거죠. 그때도 왼쪽 다리가 불편하셨어요? 아니, 그때는 전체적으로 부족했던 것 전체적으로. 그럼 수술하시고 나서 좀 좋았다가 최근에 이렇게 다시 나빠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 수술하고 나서는 어느 정도 괜찮은 것 같아가 점진적으로 쭉 계속 아주 미미하게 이렇게 안 좋아지더라고요. 네. 혹시 그러면 이 수술 네. 이후에 네. 증상이 나빠지는 과정에서 정밀 검사를 뭐 해봤다든지 뭐 그랬던 치료 이력을 좀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치료 한방병원에 다녀보고 병원이라고 좋은 데는 전부 많이 다녀보고 MRI도 다시 찍어보고 했는데 수술은 네. 잘 됐다고 그럽니다. 혹시 수술 잘 된 거 말고 다른 데 뭐 또 병이 생겼다 이런 말씀은 없어요? 네네, 그런 거는. 뭐 3, 4번 수술하셨다고 하면은 보통은 4번하고 5번이 시간 지나면서 나빠지는 경우가 많은데 예. 그쪽은 이상이 없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결론적으로는 원인이 지금까지는 특별하게 뭐 들으신 게 없는 거네요. 예. 근데 제가 듣기로는 척추 손상, 신경이 손상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신경 손상 때문에 증상이 있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제 소견을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네. 이제 이런 경우 과거에 수술까지 했는데 다시 이제 이렇게 불편한 경우는 크게 보면은 두 가지 원인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두 가지.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지금 그 사례에서 말씀하신 신경 손상에 따르는 후유증 증상이죠. 아마 과거에 협착증이 많이 심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유압술이라는 나사못 고정 수술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 이제 수술이 잘 되고 나도 수술 전부터 있었던 신경의 손상이 다 회복이 안 되고 일부는 또 그 손상이 점점점 진행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신경외과 전문이고 제가 척추 수술도 하지만 과거에는 뇌 수술도 했거든요. 뇌의 경우도 출혈이라든지 혹은 여러 기타 질환으로 뇌가 손상이 되면 이게 다 좋아지지가 않아요. 허리도 마찬가지로 협착이 너무 심했거나 당시에 신경이 손상이 왔었다면 그게 다 회복이 안 돼서 이제 계속적으로 증상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첫 번째고, 이 첫 번째가 맞다면 안타깝게도 이런 경우는 약물, 주사, 물리치료하면서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뭔가 수술이나 시술로 단번에 좋아질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닌 걸로 보이고요. 뭐 앞으로 점점 더 의료 기술이 발전해서 신경을 재생을 시킬 수 있는 좋은 기술이 발전되면은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지금 하고 있는 치료에 좀 희망을 걸어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경우는 실제로 이제 두 번째 경우가 더 많은데 수술하고 나서 좋다가 이후에 조금씩 나빠졌다라고 하신 거 봐서는 지금 뭐 검사상에선 괜찮다라고는 하시지만 수술한 부위 말고 다른 데 어딘가 원인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럴 때 뭐 저 같은 경우는 다시 검사를 해서라도 좀 집요하게 희망을 갖고 새로운 원인을 찾아보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은 새로운 원인이 찾아지고 그 부분을 치료하면서 좋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께서도 현재 뚜렷한 원인이 없이 신경 손상의 후유증으로만 알고 계시는데 한 번쯤 병원을 바꿔본다든지 다른 선생님한테 한번 새로운 의견을 구해서 내가 새로 또 뭔가 협착이 생긴 건 아닌가 한번 찾아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 네네. 네, 이렇게 또 하중현 원장님의 조언 잘 참고해서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02-2000번에 4939번, 다음 전화는 76세 어머님 충주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 아버님이시구나. 네. 아니에요. 어머님이, 어머니요. 죄송합니다. 네, 우리 네. 어머님, 하중현 원장님 연결해 드릴 테니까 어머니 어디가 얼마나 아프신지 좀 자세한 상담 나눠주세요. 아, 근데 거기가 어디예요? 저희 지금 매일경제TV고요. 생방송으로 지금 전화 연결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하중현 원장님이 연결되면 우리 어머님이 어디가 아프신지 말씀 주시면 우리 또 하중현 원장님이 어떤 치료 방법이 도움이 될런지 조언 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여- 네. 어디가 불편하세요? 아, 저는요, 젊었을 때부터 허리가 아팠는데, 전방정이증하고 협착증인 것 같아요. 근데 네. 병원에서는 수술을 하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나오길래 지금 전화 문의드려 봤어요. 증상은 어떠세요? 다리가 저리고요. 허리가 아파요. 왼쪽으로. 다리가 저리고 허리가 아파요. 예. 주사나 약물 치료 많이 해 보셨죠? 네, 성모병원에서 해봤는데 주사를 안 뒀더라고요. 그래서 수술하라고 그러는데, 네.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요즘 너무 아파가지고 그냥 물리치료만 하고 그러거든요. 수술이 많이 무서워서 참고 지내신 거죠? 제가 알기로 쇠를 4군데 박아가지고 수술을 하고 그런다는데 겁이 나서 무서워서 못하죠. 그래서 말씀 알겠습니다. 듣고, 예. 예, 맞아요. 뭐 저도 네. 외과사긴 한데 예, 예, 수술 받으시는 분들 수술 전에 스트레스 받는 거 보면 네, 제가 환자분 입장이라도 고민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일상생활은 가능하세요, 그러면? 예, 가능해요. 지금 동아리 모임도 가서 우리 춤도 추고 그러는데 네, 다리가 저려서 그냥 앉았다가 또 쉬었다가 하면 또 괜찮고. 알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이게 아예 네. 못 걸어 다니거나 아니면은 네. 뭐 아예 밤에 잠도 못 자고 응급실 갈 정도면 예, 그냥 이판사판 수술 받자라고 하실 수 있는데 네. 말씀 들어보니까 또 견딜만 하시니까 고민이 되시는 것 같아요. 맞죠? 맞아요. 네. 그럼 제가 제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네. 전방전이증은 이 뼈가 어긋났다는 뜻이고요. 노화가 됨에 따라서 관절과 허리뼈가 노화가 돼서 헐거워지면서 이 뼈가 나란히 쌓여 있어야 되는데 이게 어긋나는 형태가 전방전이증이세요. 그래서
의사들이 아랫뼈를 기준으로 위에 뼈가 앞쪽, 배 쪽으로 밀렸다 그래서 전방전이증이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이 전방전이증은 협착을 유발을 하고 또 저절로 낫지가 않아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빠지는 거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어긋난 뼈를 교정을 해줘야 정확한 치료가 되기 때문에 수술을 하고 나사못을 박아서 교정을 하는 게 정답입니다. 전문의 시험에 문제가 나오면 이게 정답이에요. 그런데 이제 제가 아까도 환자분 말씀에 좀 공감이 되는데 어느 누구든지 자기 몸에 나사못을 넣고 싶은 사람은 없고요. 그리고 통증이 아주 심하면 모를까 이런 환자분들은 또 그럭저럭 견디시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볼 때는 이제 대안적인 치료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환자분한테 원칙적으로는 교정하는 나사못 넣는 수술이 맞기는 한데 이분은 아직 그 수술을 할 정도의 증상은 아닌 것 같고 또 본인께서도 조금 더 견디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이럴 때는 나사못은 넣지 않고 좁아진 척추관만 넓혀주는 방식의 수술도 있고요. 아까 제가 설명드린 내시경 치료법도 허리에 나사못을 넣거나 절개하지 않고 좁아진 척추관으로 카메라를 진입시켜서 협착의 원인만 해결하면 되기 때문에 핀이나 나사를 넣지 않고도 협착증을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물론 이렇게 척추관만 넓혀놓고 났을 때 나중돼서 전방전이증이 더 진행이 돼서 한 번 더 수술을 할 가능성이 있기는 한데 보통 논문 통계를 쭉 조사를 해보면 단순히 척추관만 넓혀놓고 났을 때 이후에 뼈가 더 어긋나질 확률은 10에서 20%고요. 바꿔 얘기하면은 80%의 환자분들은 굳이 꼭 나사못을 넣지 않고도 전방전이증, 협착증이 또 해결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너무 뭐 아니면 도 나는 더 아파지면은 그때 수술할 거야. 그 전까지는 무조건 아파도 참을 거야.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대안적인 치료법도 한번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답변 드렸으니까 도움 받아보셨기를 바라고요. 다음 전화는 과천에서 65세 어머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아픈 허리에서 통증에서 좀 벗어날 수 있도록 하주경 원장님과 좀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제가 한 작년 한 7월 정도부터 허리가 아파서 이제 주사 치료도 한 5번 정도 받고 MRA를 찍어보고 했는데 이제 병원에서는 MRI 그 전방전이가 있고 그다음에 척추 협착증은 그렇게 심하지 않다 그래서 네. 신경 성형술을 한번 받았어요. 한 1개월 전쯤에. 네. 근데 그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좀 더 달라진 거는 없고 네, 계속 지금 허리가 아파서 좀 힘들거든요. 알겠습니다. 다리, 네. 엉덩이 뭐 이쪽으로는 증상이 없으세요? 저는 아래 허리하고 네. 바로 밑에 엉덩이 그쪽만 아프고 뭐 허벅지가 아프다든지 다리가 아프다든지 이런 건 없는데 네네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혹시 하시는 일이 뭐 오래 서 있거나 무거운 물건을 반복적으로 아니에요. 그러지는 않으시고. 주부예요. 예, 예전에 어. 제가 이제 직장 다니면서 이제 뭐 한 제가 이제 퇴직을 한 지 한 5년 됐는데 네네네. 그렇게 뭐 일을 했죠. 알겠습니다. 네. 네. 그 시술까지 했는데도 아프시니까 이게 좀 실망이 크시겠어요. 네. 예, 거기에 제가 희망을 걸었었는데 네네네. 네, 너무 지금 그거 해도 안 되니까 너무 이제 알겠습니다. 실망이 크죠. 예. 이 MRI 사진은 예. 협착증을 진단하는 데 매우 중요하고 정확한 검사긴 한데 네. 이 검사를 100% 다 신뢰하면 안 돼요. 네. 검사상에서 신경이 별로 심하게 눌려 있지 않아도 네. 실제로 환자분의 증상이 심한 경우도 많고요. 예. 이 사람의 신체는 뭐 네. 사람에 따라서 다 성격도 다르고 다 다르듯이 신경도 네. 견디는 능력이 체질마다 다 달라요.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전방전이증이 있고 협착증이 있는데 심하지는 않아 보인다고 했더라도
예, 저는 환자분의 엄청 증상을 아프거든요. 보면 네, 예. 이거는 심한 중증 협착으로 봐야 되고요. 아, 예. 전방전이증의 경우에는 뼈가 어긋나서 생기는데 네네. 우리가 MRI 찍을 때는 누워서 찍거든요. 네. 그렇죠. 그럼 예. 누워서 찍게 되면 원래 심하게 어긋나 있던 부분이 완화가 돼서 찍히는 특성이 있어요. 아, 그래서 네. 전방전이증이 있는 분들은 MRI에서 보이는 것보다 실제로 일상생활에서는 조금 더 심할 수 있다라고 감안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저는 네. 신경성형술로 좋아지면은 다행이겠지만은 네. 조금 더 기다려 보셔도 효과가 없다면 네. 좁아진 부위를 근본적으로 넓혀주는 방법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다행히 네. 뭐 많이 심하지는 않다고 하시기 때문에 뭐 굳이 지금 다리가 막 저리고 당겨서 못 걷는 건 아니라서 네. 나사를 받고 핀을 박을 정도는 아니겠지만 좁아진 척추관을 넓혀줄 여러 치료법들, 뭐 오늘 제가 설명드린 여러 내시경 치료법 포함해서 그래서 다른 내시경 치료법도 그 치료법을 괜찮다는 네. 말씀이신가요? 근데 다만 요것도 한번 많은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 네. 근데 대신에 신경성형술 한 지 아직 한 달밖에 안 됐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너무 또 급하게 또 네. 하지 마시고 예. 운동도 해보고 힘든 예. 일 좀 줄여보고 예. 체중이 좀 최근에 늘었으면 살도 빼보고 이렇게 네. 노력을 좀 먼저 해보세요. 네. 근데 저기 허리랑 엉치가 아픈 게 계속 아픈 게 아니라 어떤 날은 조금 괜찮고 어떤 날은 오전에만 괜찮고 오후에 아프고 그러니까. 또 한 이틀 네네네. 동안 너무 아프고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보면 네. 일단은 협착증이 또 완전히 아주 심한 중증은 아닌 걸로 보여서 예. 증상이 100% 다 낫지는 않았다고 표현을 하셨지만 네. 재활하고 운동하고 허리 근력 강화하면서 나아질 수 있는 찬스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한두 달 더 해보시되 그렇지가 않으면 네. 내가 사진보다는 실제로 협착이 심했구나. 네네네. 그렇다면 근본적 치료가 필요하겠구나라고 한번 고민해 보세요. 네네. 아, 네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전화 상담을 통해서 허리 아픈 분들의 시청자분들의 고민 그리고 궁금증 해결을 해드렸고요. 저희 계속해서 좀 단일공 척추 내시경의 예후가 좋았던 사례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7세 남성분의 사례 확인을 해볼게요. 네. 이분은 이제 척추, 그중에서도 목에 협착증 환자분이셨고요. 목에서 협착이 되게 되면 목에서 팔로 가는 신경이 눌리기 때문에 허리에서 협착이 생겨서 다리가 저리고 당기듯이 손, 상지 쪽으로 증상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 전 축구대표 국가팀 감독님이시고 굉장히 건강하신 분인데 오래전부터 손가락도 저리고 손도 무디고 어깨도 아프고 불편하셨는데 운동선수 출신 분들은 통증을 잘 참아요. 그래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내셨는데 최근에 행사 가서 악수를 하는데 악수한 상대방이 팔이 삐쩍 말라 있고 주먹을 쥘 때 손이 힘이 없으니까 이거 이상한 거 아니냐 병원 가보시라 해서 병원에 와서 검진했고요. 네. 사진을 보시면은 목에서 신경이 내려가다가 중간중간 디스크와 협착이 돼서 신경끼리 눌려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목에서 팔로 신경이 나가는 부분을 우리가 추간공이라고 하거든요. 네. 추간공은 척추 사이의 구멍이란 뜻인데 그 부분이 두 군데가 막혀서 빨간 화살표 부위, 목에서 팔로 가는 신경이 눌려서 손에 마비 증상과 근력 빠짐이 나타났는데 이 경우에도 역시 내시경으로 치료가 가능하고요. 내시경 들어가서 목에서 팔로 가는 추간공을 넓혀줍니다. 작은 구멍을 내시경으로 보고 협착의 원인을 해결해서 막힌 구멍 뚫어주게 되면 지금 빨간 원에 까맣게 맥혔던 부위가 팔로 나가는 신경이 보이지 않았던 부분인데 지금 시술 이후에는 이렇게 하얗게 신경이 복구된 게 보이고요. 이분은 또 운동선수 출신이다 보니까 이제 시술 이후에도 열심히 재활하고 악력기도 사서 열심히 하셔서 손의 근력도 되찾고 증상도 많이 호전되었던 케이스였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또 하주경 원장님과 함께 척추 건강에 대한 이야기 쭉 나눠봤습니다. 저희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하주경 신경외과 전문의와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본 방송은 건강과 의료 정보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해당 정보를 과신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고요. 모든 치료에는 부작용이 동반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건강한 정보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의료에 대한 유익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방송입니다. 방송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의료 정보에 대한 과신은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모든 치료에는 부작용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